여러 가지 함수를 크게 네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우선은 이름이 비슷한 1대1 함수랑 1대1 대응은 같이 한번 비교하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은요, 정의부터 출발을 해볼게요. 얘네들의 정의가 어떠냐면 비슷한데 약간 차이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1대1 함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쓰여 있어요. 얘가 그냥 문제 속에 통째로 들어가 있을 때도 있어요. 이건 뭐냐면 x1이랑 x2가 다르면 fx1이랑 fx2가 다르다. 이 얘기는 서로 다른 x가 서로 다른 함수값을 갖는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1대1 대응은 여기까지는 똑같아. 1대1 함수의 조건은 만족을 시켜야 돼요. 근데 여기서 추가가 되는 게 뭐냐면, 자, 이거 많이 봤을 거야.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된다. 이게 가장 큰 특징으로 들어가 있죠. 이렇게. 그래서 시험에는 1대1 대응이 조금 더 많이 나오고요. 뒤에 가면 역함수를 배우는데 역함수의 조건이기도 해요. 그래서 1대1 대응은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 둘을 비교하는데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면 이렇게 보세요. 자, 선생님이 정의역을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공역을 이렇게 한번 놓고요. 이렇게 x에서 y로의 함수를 f라고 한번 놔볼게요. 이런 상황에서 정의역의 원소를 a, b, c라고 놓을 거고 공역을 1, 2, 3, 4라고 한번 놓을게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정의역의 원소들이 화살을 보낼 건데 예를 들어 A가 1에다가 이렇게 화살을 줬어. 자, 그리고 B도 1에다가 이렇게 화살을 줘. 그럼 얘는 함수이기는 해요. 하나의 x에 하나의 y를 선택했으니까 함수의 조건은 만족이 되는데 1대1 함수의 조건은 만족을 못하는 거야. 왜냐면 선택받은 것들이 달라야 된다고 했는데 얘는 똑같이 1을 선택했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1대1 함수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A가 1을 선택을 했으면 B는 나머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3을 이렇게 선택을 했어. 그럼 C도 2, 4 중에서 남은 거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선택을 받은 것들을 우리 뭐라고 해요? 치역이라고 얘기해요. 얘가 치역이야. 그럼 이 상황에서만 보자면 얘는 공역은 1, 2, 3, 4야. 그 다음에 치역은 1, 2, 3이 나온 거죠. 그럼 공역과 치역이 지금 어떠냐면 같지 않아요. 그치? 그럼 얘는 1대1 대응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야. 그치만 1대1 함수는 되는 거죠. 자, 그럼 1대1 대응은 어떠냐면 마찬가지로 x가 있고 그 다음에 y가 있습니다. 이렇게 화살을 주고 얘를 G함수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선생님이 원소를 적기 전에 조금 더 쉽게 방향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공역과 치역이 같으려면 여기 앞에 상황을 보시면요. 화살을 주는 쪽은 지금 몇 개냐면 원소가 3개예요. A, B, C 3개다. 근데 공역의 원소가 4개가 있으니까 치역도 3개밖에 나올 수가 없었던 거야. 근데 공역과 치역이 같아지려면 우선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자, 개수를 우리 보통 n이라고 쓰잖아요. n 정의역, 그러니까 정의역의 원소의 개수랑 우선은 공역의 원소의 개수가 같아야 돼요. 그래야지 얘네들이 원소의 개수가 같아야지 빠짐없이 하나를 다 하나씩 선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한번 체크해보면 정의역의 원소가 A, B, C였어. 그리고 공역의 원소도 1, 2, 3 이렇게 3개로 같은 거야. 그럼 A가 1을 선택을 하면 B가 겹치지 않게 뭐 3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C가 2를 선택을 했어. 이렇게 되면 치역이 화살을 받은 거니까 1, 2, 3 서로 겹치지 않게 이렇게 됐죠. 그럼 이럴 때 우린 뭐라고 얘기해요? 공역과 치역이 같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 거예요.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차이점은 요거예요. 자, 그럼 이제 그래프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래프는 어떠냐면 둘 다 일단은 공통적으로 만족을 시켜야 되는 거는 얘네 둘 다 서로 다른 x들이 서로 다른 함수값을 갖다 보니까 함수의 그래프가 증가하는 모양이면 계속해서 증가하는 모양이어야 되고요. 얘가 감소하는 모양이면 계속해서 감소하는 모양이 돼야 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증가하는 선생님이 1차 함수를 이렇게 그려볼게요. 얘는 서로 다른 x들이 지금 서로 다른 y를 선택해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죠. 그러니까 증가할 거면 계속 증가를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예를 들어 2차 함수는 이렇게 감소하다가 이렇게 감소하는 모양이다가 이렇게 증가하는 모양이 되죠. 요런 2차 함수가 있으면 자 y가 선생님이 여기다 선 한번 그어볼게요. 이렇게 그었어. 그러면 여기를 x1이라고 놓고 여기를 x2라고 한다면
얘네들은 높이가 같기 때문에 서로 같은 함수값을 갖게 된 거죠. 그러면 요 1대1 함수의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감소하다 증가하는 이런 모양의 그래프는 1대1 함수의 그래프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그래서 우리가 x축과 평행하게 이렇게 직선을 그었을 때 교점이 하나만 나와야지 1대1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1대1 대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얘네들의 차이점은 뭘까요? 얘네들의 차이점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여주는 그래프를 선생님이 한번 알려줄 건데요. 자, 요런 거야. 이렇게 X축, Y축이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보통은 우리가 좌표 평면을 나타낼 때는 공역을 모든 실수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래프가 증가하긴 증가하는데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있어. 이렇게 쭉 증가를 해. 그럼 얘는 증가하는 그래프니까 1대1 함수는 어때? 만족을 시키죠. 근데 이거 1대1 대응도 될까요? 안 돼요. 왜냐면 공역이 모든 실수야. 근데 지금 그래프가 그려진 쪽이 치역이거든. 얘는 0보다 큰 쪽에만 그려지고 있는 거야. 그러면 공역과 치역이 같지 않기 때문에 1대1 대응을 만족시키는 그래프는 아닌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있고, 조금만 다시 그려볼게요.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증가하는 그래프. 자, 그러면 1대1 대응은 어떤 식이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비슷한데 얘가 이렇게 공역이 모든 실수예요. 똑같이. 근데 같은 증가하는 그래프라도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그려줘야 돼. 얘가 뭐 증가하는 그래프는 이렇게 생긴 것도 우리가 증가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됐어. 그러니까 공역도 모든 실수, 그래프가 그려진 것도 모든 실수. 그래야지 공역과 치역이 같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을 보여주는 그래프는 요거랑 요거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정리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이렇게 보시면 함수가 있어요. 함수가 있으면 그 안에 1대1 함수가 포함되어 있고요. 또 1대1 함수 안에는 1대1 대응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를 해석해 보자면 1대1 함수는요. 무조건 1대1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죠.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근데 반대로 1대1 함수는 1대1 함수라고 해서 무조건 1대1 대응인 건 아닌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포함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고요. 그 다음 나머지 항등함수랑 상수함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네 둘은요. 비교적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먼저 항등함수 같은 경우는 요 앞에 항등. 요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항상 같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편해요. 그래서 항등함수는 우리가 fx는 x라고 표현합니다. 요 얘기는 뭐냐면 x를 집어넣었더니 똑같이 x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얘를 우리한테 익숙하게 써보면 y는 x가 되는 거죠. 그쵸? 그럼 위에서처럼 같은 방법으로 한번 보면 x 정의역이 있고 그 다음에 y 공역이 있습니다. 이렇게 x에서 y로의 함수를 볼 건데 요거를 f 함수라고 놓을게요. 그리고 정의역의 원소를 1, 2, 3 공역의 원소를 1, 2, 3이라고 놓을게요. 자, 여기서 항등함수가 되려면 1을 집어넣으면 똑같이 1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1이 선택할 수 있는 거는 1이고요. 다음 2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2가 되고 3이 선택할 수 있는 것도 3이 됩니다. 즉 치역이 1, 2, 3이 됐어요. 근데 이거 위에서 보면 얘는 봐. 서로 다른 x가 서로 다른 함수값을 가졌고 또 공역과 치역이 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항등함수도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1대1 대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얘도 1대1 대응이구나.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프도 알고 있지만 간단하게 한번 확인해 보면 요거는 y는 x의 그래프인 거죠. y는 x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증가하는 모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상수함수는요. 우리가 표현할 때 fx는 c 이렇게 쓸 수 있고 여기서 c는 상수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또 y는 c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자, 같은 방법으로 마찬가지로 정의를 해보자면 이렇게 정의역 그 다음에 공역이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 정의역의 원소를 a, b, c라고 놓을 거고 그 다음에 공역의 원소를 1, 2, 뭐 3, 4 이런 식으로 놔볼게요. 자, 그러면 요거를 G함수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봐. 얘는 화살표가 어떤 느낌으로 가냐면 A가 만약에 1을 선택을 했어. 그러면 똑같이 B도 1을 선택을 하고 이렇게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C도 1을 선택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전부 다 같은
공역을 선택을 한 거죠. 그 얘기는 치역이 하나밖에 없는 거야. 1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모양이 나타나면 상수함수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얘를 그래프로 본다면 그래프는 어떤 식으로 생기냐면 지금 전부 다 1을 선택했죠. 그러니까 1이 여기쯤에 있어. 그럼 얘는 x축에 평행하게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그래야지 모든 x가 똑같은 y를 선택하는 모양이 되겠죠. 자, 이렇게 상수함수까지 정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